가끔씩 한번 봐주세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잠깐만요. 선이 좀, 요 정도에서 해야겠다. 아, 조금만. 너무 꼬였는데. 오케이. 좋아. 됐죠?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벌써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들어왔네? 이은미 선생님이 한 명 들었고, 또 그 외에 두 분 들어오셨다. 좋아요. 일단 저희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밴드 안에서도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무료 강연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시 3분인데요.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150페이지 정도에 대한 그 글쓰기 책을, 전자책이었죠. PDF로 되어 있는. 그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압축적인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만들었어요. 일단은 책의 제목은요, 실전 온라인 글쓰기 공식 10일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의 글쓰기, 이거는 지금 다른 쪽이 아니라 순수 온라인 쪽으로 글 쓰는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실전 온라인 글쓰기 공식 10일 완성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번 스크린 보실래요? 효과적인 글쓰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하든 뭐 블로그를 하든 제일 실망적인 게 뭘까요? 구독자가 안 늘어나. 아니면 어떠한 거 판매자가 없어.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 이러니까 조금 하다가도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되면 지쳐가지고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구조를 몰라서 그래. 이런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알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라는 시대에서는요, 글쓰기가 필요가 없는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글쓰기랑 직속된다. 실사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언어와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막강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딱 10일만 투자하면은 이 책 한 권을 내 것으로 습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1시간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공식을 제가 크게 4가지로 뽑아봤어요. 여러분, 이 150페이지나 되는 이 책들을 가지고 한눈에 가시성 좋게 보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1, 2, 3, 4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세부 내용은 이따가 PPT 하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글쓰기가 처음이라면요. 일단 우리가 글 쓰는 요령의 3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 3가지 패턴들을 먼저 익히고 나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책의 사용법은요, 크게 3가지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그 이해하고 난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글을 구성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볼 텐데요. 먼저 1단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문장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중심 문장이 있죠. 근데 중심 문장만 딱 있고 끝나. 단편적인 예시로 이런 경우예요. 짜장면이 맛있었다. 뭐뭐가 맛있었다. 어디에 갔다. 이러고 끝나버려. 그러면요, 소비자들은 궁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예시를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썸네일이 있잖아요. 썸네일에 제가 뭐 타임스퀘어를 갔다. 롯데월드를 갔다. 연예인이라면 관심이 있겠지. 근데 일반인은 제가 롯데월드 가봤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그 뒤에 있는 근거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좀 더 재미나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글쓰기에 있어서는 지르기와 수습하기래요. 일단은 글도요, 막 적어야 돼. 일단 막 지르듯이 막 적어야 돼요. 일단 적어야 돼. 일단 분량이 있어야 돼. 원고라는 것도 나중에 책을 쓸 때요, 원고가요, 나중에 하나의 책으로 나올 때까지는 태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되게 장점이 뭐였냐면은 원고의 양 분량을 잘 뽑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일단은
일단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잘 쓰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에세이를 쓸까라는 걸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소설을 쓰고 싶어 하면은 누구와 누구와의 뭐 사랑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쓸 거야. 오늘은 뭐 누구와 영화관을 가기로 했다. 가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재밌었다. 우리는 그리고 식사하러 갔다.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럼 재밌나요?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죠. 무언가 임팩트 있는 사건들을 잘 표현해야 돼. 4줄짜리 글을 8줄, 12줄 늘려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실게요. 하나의 문단에는요, 중심 문장과요,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예시 드릴게요. 이건 제가 쓴 예시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예시예요. 자, 짜장면이 맛있었다가 중심 문장.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왜 맛있었을까? 면발 때문에. 면발이 어때서? 그 다음에 보조 문장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었던 이유가 면발이라면은 이제 면발 때문이가 중심 문장이 되고요. 그 면발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보조 문장이 뒤에 나온다고요. 뭐 수타여서 면이 쫄깃쫄깃해서 그래서 짜장면이 결론적으로 맛있었다. 이렇게 늘어나간다고요. 문장 자체가. 자, 많이다라는 실수가 이거예요. 보조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 그냥 나의 생각 주장만 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냥 두 장만 주르륵 써놔요, 글을. 그러면 읽는 입장에서 구조에 대한 문맥이 없기 때문에 안 먹혀. 관심이 없는 글이 된다고요. 자, 보조 문장을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3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중심 문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밑에 예시 있죠?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일찍 일어나야 좋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 뒤에는 왜 일찍 일어나야만 좋은가? 여기까지 딸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두 번째, 책이 좋다. 그래서 나는 이걸 추천한다. 그러면 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와줘야 돼. 이렇게 메인 문장이 있잖아요. 주된 문장이 있으면요. 그 근거를 보조해 주시는 문장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처음 하는 첫 시작이에요. 그 보조 문장을 만드는 패턴 중에 첫 번째 패턴은 바로 중심 문장과 근거 문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잠깐 앞으로 뒤로 한 번만 뒤에 그거 있을까요? 화살표 뒤로 가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중심 문장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설명과 묘사.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딸하고 내가 점심 식사를 약속해서 오랜만에 어디를 가서 식사를 하겠다. 했다. 그래서 갔어. 가서 맛있는 뭐 파스타도 먹고 뭐 리조또도 먹고 샐러드도 먹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를 소설 쓰기에 적용을 한다면요. 그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해야 돼.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그 장소까지 가는 그 하나하나를 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딸을 만나서 즐거운 식사를 하려고 하니 지금 너무나도 설레인다. 나의 마음도 하늘도 알았을까? 너무 맑고 경쾌한 깨꼬리가 같은 새소리가 들려온다. 숲속에 있는 것만 같은 이 상쾌함은 뭐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묘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고객들이 빠져드는 거야. 자, 보조 문장을 만드는 3가지 패턴 중에 두 번째는요, 바로 중심 문장을 근거로 설명하되 더 나아가서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왜 추천하는지.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추천해요. 왜? 이건 신축성이 너무나도 다른 제품보다 더 좋아서. 이런 식으로 더 그걸 묘사하거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소설의 글쓰기였다가 하면 약간 묘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고, 인스타는 어떤 홍보용으로 쓸 거면은 내가 마사지를 해. 그럼 여기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마사지는 정말 좋습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좋은데? 다른 경쟁업체와 다르게 우리들만의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뭐 선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마사지를 받으면서 찜질 같은 그런 걸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로마 향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후각적인 것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더 해줘야 된다고요. 인스타일. 그래야 특별함이 느껴지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중심 문장에 우리가 근거를 설명하는 것까지 했어.
여기 더 나갈게요. 뭐, 이제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고객한테. 그럼 뭘 제시한다? 사례까지 제시한다. 내가 처음 시작했고, 두 번째 시작했고, 세 번째 시작했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씩 뭐 사진이든 정보건 나름대로 모아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 거죠. 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뭐 토익 점수를 뭐 한 달 만에 700점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후기글 다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도 올라갔다는 걸 신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적인 수단 안에 다 이런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런 어학원에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볼게요. 왜 추천하는지. 독서는 중요하다. 책을 읽으면 전문 지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매출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붙을까요?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인지 그 실성공적인 사례가 붙어야겠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글쓰기를 잘해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좀 땡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례가 붙는다고요. 자, 밑에 사례 자료 있죠? 하지만 여기에 실제 책을 읽고 매출을 두세 배 올린 사례나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소득이든 무언가의 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증명해 주신 자료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신뢰성이 급상승된다. 자, 이게 보조 문장만의 세 가지 패턴이었고요. 자, 뻔한 글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별한 공식. 대다수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나는 지금 재밌어. 내가 글쓰기 나는 이렇게 심취해 있어. 너무 재밌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뻔한 이야기니까. 뻔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근데 유추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 상황에서는 둘이 헤어질 것 같아. 근데 여기 뭐지? 그냥 헤어지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유추했으면 재미가 없죠. 그런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깨부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자, 일상적인 글은 너무 단순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안전은 너무나 중요하다. 건물 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건 뭐 교과서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특별한 글로 살짝만 바꿔볼까요? 얼마 전 내 사례예요. 건물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내가 본 거예요.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갔죠. 계단과 방화문 근처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적재를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 안전이 되게 중요하게 와닿아요. 이게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경험에서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벌써부터 뭔가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뭔가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자,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지금 위험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적재된 물건만이 없었다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언제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글이 되겠죠? 차별화 공식이었고요. 차별화 공식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예시가 훨씬 더 좋아요.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자기계발서에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뭐 새가 또 먹이를 다 가져간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건 알고는 있어. 그냥 알고만 있어. 특별함이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일 4시간씩 더 일반인들보다 친구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나는 공부를 했다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음식 이야기. 그냥 내 제목이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냥 오늘의 음식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을 잡아서 올렸다고 봐. 아무도 안 읽어. 그런데 뭐 첫사랑과 먹었던 오뎅 이야기. 뭐 이래 버려봐요. 첫사랑? 나를 관심 있는 사람은 되게 신기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학원을 운영을 해요. 근데 높은 학교는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의 수강생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높은 뭐 토익 점수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98.7%의 합격률이 나왔다. 우리가 수강생 30명이 수강생을 가르쳐가지고 뭘 했더니 인서울을 예를 들면 27명이 했다. 이런 제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공식은 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애매한 표현은 좋지 않다. 생각해주자. 그게 더 세련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글이 맛이 살아나는 SHSF 공식이래요. 영어로 보시면요.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느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글을 쓰면은 조금 더 잘 쓸 수 있어요.
좀 더 분량을 늘릴 수 있다고요. 내가 그냥 뭔가 써야지 하면은 그냥 생겨나오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잘 힘들어요, 이게 구조가. 하지만 내가 일단은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화하고 말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것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H, SF를 일단 써놔. 그러면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느낀 것으로 내가 이제 글을 써봐야지 하면은 더 분량이 늘어난다고요. 자, 볼게요. 일반적인 글.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서 행복했고, 둘레길을 걸고, 어디서 뭐 관광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나요? 아까 뭐 묘사 같은 것도 없이. 자, 여기 볼게요. 본 것. 둘레길을 걷다가 부모님께는 는 차로 발걸음을 돌리셨다. 왜 돌렸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들은 거. 엄마 아빠는 그냥 차로 갈게. 왜 그러지? 자, 말한 거. 왜? 엄마 아빠도 같이 가면 좋은데 차를 타고 목적지에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거다. 피곤하셔서 그런 거 같지만 다시 걸어서 돌아와야 할 자식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느낀 것. 전부터 꼭 걸어보고 싶으시다고 했으면서 부모님께서는 늘 그러셨다. 뭐가 여운이 남자는 짠하잖아요.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처음부터요, 엄청 잘 쓰려고 하면은요,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걸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건요, 뭐, 댓글이나 후기나 리뷰 같은 거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부연적으로 조금 좋은 저의 일상을 하나 소개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책을 많이 사거든요? 많이 사면 책값도 부담스럽죠. 한 권에 막 2만 원씩 가니까, 뭐, 15,000, 2만 원 사이 가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꼭 읽고 싶은 거는 사는데, 이렇게 보다가 서평을 해요. 서평. 서평이라는 거는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 이거 먼저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읽어보고 이 평을 좀 좋게 해줘. 그럼 얘가 수많은 출판사에 저 나름대로의 저 좋은 출판사를 이렇게 놓으면 서평단을 신청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 내가 서평된 글을 보니까 3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만 원 돈 나오죠. 그럼 전 3권을 그냥 공짜로 읽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한 분야만 읽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번 주에는 뭐 예를 들면 시집, 에세이, 시집도 나오고 에세이도 나오고 그림책도 나오고 심지어 저는요,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읽는 최근에 그냥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수상작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서평단에 올렸어. 그거 페이지 얼마 안 돼요. 한 5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랑 같이 제가 읽어줬어. 그리고 서평을 해줬어. 보고 듣고 느낀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공짜로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거는 댓글과 후기도 좋지만 저 서평단도 추천한다. 좋습니다. 자, 이 책의 본격적인 중심이 되는 소재는 바로 이 4가지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데 어떠한 순서대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맥락만 파악하시면은 이 책이 눈안에 들어온다. 1단계부터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1단계 전에 한 번 더 글쓰기 전 숙지할게요. 지금 1, 2, 3, 4번이 있잖아요. 자, 1단계는 엮어쓰기, 엮어내기, 2단계는 뭐 제목 및 도입부 쓰기에서 심리 분석하기, 3단계는 뭐 본론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패턴을 사용한다. 본론에도 뭔가의 패턴이 있나 봐요, 지금. 네 번째 결론 쓰기 및 퇴고를 하는데요. 이 퇴고 단계는 처음에 쓰는 초고부터 원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매듭을 짓는 마지막 원고를 퇴고라고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활용 점점 저거 뭘까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본론과 끝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겠다. 그래서 마지막 요소다. 마지막 단계다. 라는 의미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토픽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 2, 3, 4.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어 있고 마지막 파트는 부록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단계는 엮어내기인데 엮어내기는 크게 2가지예요. 이 책에 있는 구조는 딱 2가지야. 키워드로 글쓰기. 제일 힘든 거. 키워드를 못 찾아.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시작할까?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저는 예를 들면 커피를 좋아해. 그럼 어떻게 커피에 대한 글을 쓰지? 그럼 커피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커피, 핸드드립도 있을 거고, 캡슐도 있을 거고, 뭐 라떼 아트 된 것도 있고, 뭐 카푸치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드립 방식도 있을 거고, 로스팅 된 것도 있을 거고, 원두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모두 다 키워드예요. 이거를 무한대로 찾아야 돼. 이게 나의 글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연하게 쓰고 싶은데 했었을 때 글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글감을 찾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글감은요,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3의 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1단계의 엮어내기 과정이에요.
자, 1단계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무한대로 소재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저도 유튜브 볼 때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내가 알잖아. 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없이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하면은 조금 와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글감 키워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래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 상식선에서 생각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목적이 뭐고,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 이 글을 쓰면 뭐가 좋은지, 그냥 내 상식선에서, 그냥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글을 쓰겠다는 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집에서 해야 돼. 그래서 홈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이런 홈트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뭔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홈트로 살 빼는 운동의 루틴. 정말 뭐 예를 들면 홈트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내가 불현듯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어. 이 홈트, 뭐 살 빼는 방법, 홈트 뭐 운동법. 이렇게 했더니 뭐가 뜨냐면요. 관련 도구인 폼롤러가 뜨는 거야. 아, 폼롤러다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2차 키워드인 거죠. 자, 넘어가죠. 그랬더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1차 키워드를 갖다가 홈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생성을 해보겠죠.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2차 키워드가 나왔어요. 검색을 통해서 발굴을 한 거예요. 그 폼롤러가 떴는데 이 폼롤러는 뭐 어떻게 추천을 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카테고리다? 제가 만약요, 저는 커피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를 일단 찾아야 돼. 근데 키워드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뭐 할 게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내리는, 나는 밖에서 말고 집에서 내리는 핸드드립 방법, 이걸 떠올려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2차 키워드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떠한 집에서 했던 전동 글라인더와 전동 캡슐 머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몰랐는데 집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전동 캡슐 머신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키워드를 찾게 되었네? 이걸로도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세 번째는 키워드가 확장이 돼요. 그럼 내가 폼롤러를 했는데요. 이거 왜 하냐고, 왜 하는 거지? 어떠한, 뭐가 좋은 거지? 했더니, 근막이완이 좋대요. 아씨, 근막이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3차 키워드,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6차 키워드까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콘텐츠가 무한대로 생성이 돼요. 그럼 나는 어쨌든가 글의 소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이번에. 1차 키워드부터 4차 키워드까지 한 번에 갈게요. 자, 1차 키워드, 홈트 검색했더니 폼롤러라는 걸 알았어요. 얘 역할이 근막이완을 하는 거래요. 근막이완을 하니까 장요, 근을 좋게 하는 건지, 저도 여기까지 지식이 없으나, 스트레칭 방법, 허리 통증까지 완화되니까, 갑자기 나는 홈트에 관심이 없는데, 허리 통증 완화래. 갑자기 관심이 막 가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처음에는 우리가 뭘 때문에 한 거죠? 홈트로 살 빼는 방법으로 이게 접근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까지 이걸 끌어다니는 거. 제가 처음에는 커피 그냥 좋아서 커피 마시는 거로만 그냥 이야기 나눴는데, 커피도 잘 내리는 방법. 최근에 올린 거 제가 약간 다른 말인데, 최근에 백다방의 10월, 오늘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백다방의 10월 신상품이 3가지가 나왔는데, 신제품인 거죠. 그냥 마시는 거. 그게 우리쌀 라떼라는 거였거든요. 우리쌀 라떼가 있어서 내가 시켜 먹어봤어. 아침 햇살 맛인가? 먹어봤는데 이거 뭐지? 약간 연유? 아닌데? 약간 바닐라? 아닌데 뭐지? 이게 아리송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율무차였던 거야. 율무차에다가 그냥 이거 위에 현미 토핑만 올렸던 거야. 율무차라고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우리쌀 라떼로 하고 위에다 토핑을 올린 거구나.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키워드식으로 계속 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의 매장에서 신제품 팔 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을 바꾸니까 잘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 예를 들면 제 예시로 두유 라떼. 여러분 예상이 되죠? 그냥 우유 대신 두유로 라떼 먹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요, 거기다가 토핑만 올렸다. 약간 들깨가루를요. 그리고 이름 뭐라 줬냐면 개미 라떼로 줬어요. 그래서 개미가 떠 있는 것 같아 느껴져. 개미 라떼. 그 사람들이 개미? 진짜 개미가 있는 건가? 똑같은 두유 라떼인데 토핑만 바꿔서 개미 라떼라고 했던가? 또 되게 여기만의 시그처 메뉴가 됐다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이런 살아있는 업장에서도 그 글쓰기를 통해서 발산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죠? 1단계. 자, 무한대로 소재, 글감 키워드를 찾는 방법.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내 머리 다 나올 수 없어. 약간 벤치마킹 필요해.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해요. 자, 검색해봐요. 요감에 뜨고 오르는 방법 이미 내가 원하는 관심사, 이거 유튜브,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책도 샀거든요. 공부하느냐고. 그랬더니 벤치마킹. 일단 첫 번째. 내 관심 소재에 있는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자. 너무 먼 사람도 알고, 그건 엄두가 안 나니까. 제가 예를 들어 구독자가 26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2만 명, 이 사람은 안 돼. 한 800명, 뭐 한 2,000명, 요 정도까지 좀 넘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좀, 예를 들어 또 검색을 해보고, 그런 벤치마킹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검색 엔진을 활용하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기능이, 좋은 기능이 있어요. 제가 홍태 하면은 가장 많은 홍대 다음에 이어질 그 추천 단어들이 같이 떠. 연관 검색어가. 홍대 맛집, 홍대 뭐 여행할 곳, 홍대 추천, 홍대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홈트 이렇게 쳤더니 홈트 뭐 레이닝 뭐 기구, 남자 홈트레이닝, 여자 홈트레이닝, 홈트 운동기 뭐 이런 게 뜨네요. 그럼 그게 다 이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통해서 다 우리의 글감이 되는 거예요. 넘어갔죠? 자, 이거만 빨리 볼게요. 키워드로 글을 만들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 사각터 보톡스 부작용이 걱정돼서 검색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글쓰기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똑같은 보톡스인데 좋은 병원을 위해서 뭔가를 찾으러 갔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뜨면은 여러분들 좋은 병원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좋은 도구를 추천해 주다든지 이런 쪽으로 글을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 똑같은 소재지만 그 안에서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잘 쓸 수 있는 거를 쓰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글감 에피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넘쳐나는 이제 글감들을 어떻게 이제 글로 풀어내느냐. 자, 예시를 볼게요. 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글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제 주위에, 예를 들면 대학 다닐 때 눈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요, 눈치도 없고 연애도 늘 못했고요. 딱사랑만 했어요. 동기 여학생들에게 고민상담과 뭐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1, 2년 뭐 지난이 단점들이 뭐 대부분 고쳐졌고 뭐 이렇게 되었으면 얘 상황들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넘어가죠. 잠깐만요. 앞으로요. 저 뒤로요. 잠깐만, 뒤로요. 지금 앞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조금만 뒤로 갈게요. 자, 요 다음, 넘어가면 첫 번째, 스텝 1.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글감으로 만들어지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 후보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 주제 후보 첫 번째. 이성에게 인기 있는 남자의 특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런 글을 써가지고 걔한테 주면은 뭔가가 도움이 될까? 아니, 주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수용하는 이런 자세 문제인가? 세 번째. 첫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는 말자.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분야가 돼. 분야가 달라지는 거야. 연애 콘텐츠가 될지, 자기개발 될지, 인간관계 콘텐츠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콘텐츠가 될지, 이미 여기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 일상에서 이걸 글로 쓰려고 했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딱 가지고 제목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카테고리가. 아셨죠? 그러면 카테고리를 잘 쓰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읽는 쪽에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거 로맨스 많이 읽으면 그쪽으로 쓰시는 게 더 글을 잘 쓸 것 같고, 처제술이나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의 목적성과 형식을 좀 정해보세요. 글의 목적은요, 개인의 관점에서 소소하게 있던 일, 또는 전문가 관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소소하게 글을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져요. 글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넘어가 좋아요. 스텝 2, 글의 목적과 형식 정하기는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는 바인더 관련 콘텐츠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단점을 보완하는 법, 이런 거로 자신이 있으니까 글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만든 피드백 양식도 설명하고 공유를 해줘야겠다. 그럼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뭐 시간 관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실사례, 저 그때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가 웨딩 일을 시작했어요. 그 웨딩 일을 블로그를 이렇게 올리면요. 다 홍보성 그런 거를 올리라니까 유입이 안 돼. 딱 봐도 이거 광고성이니까. 그럼 저 어떻게 했을까요? 블로그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몰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어떤 걸 했냐면요. 제가, 그래. 축가, MR을 올렸어. 김동률의 감사, 이럴 때 하면 너무 좋아하는 반응이 있고요. 이런 거 영세트가 너무 좋아했어. 신부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이적의 다행이다. 중저음 때 음액 때는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신부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막 눈물 흘려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카드, 윤도현의 사랑투, 막 이런 거에서 많은 걸 올렸어. 그리고 나서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 알려드리려면 댓글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되 저를 친구 추가, 그거를 이웃 추가를 하시고 댓글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분에 한해서 제가 비밀번호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억수로 달렸어요, 억수로. 그렇게 늘렸어요. 생각이 전환이죠. 자, 넘어가죠. 세 번째, 정보 수집하기. 인터넷을 검색하는데요. 일단 설득력 있는 자료를 인용해야 먹혀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일단 성공 신화가 있으니까 일단 신뢰하고 보는 거야. 근데 저는 근데 자기계발서를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은, 이제 목차만 봐, 자기계발서는. 짜라락 스캔돼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딱 목차만 봐, 이거는 좀 특이한데? 하면 그 파트만 봐요. 이제 그 자기계발서에서는 그 정도로 더불어 텄어요. 근데 어떤 거에 딜레마를 빠지냐면은, 나는 일반적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정말 성공한 CEO의 자란 환경들 이런 것부터 보면은 이미 자기감이 느껴져. 나는 완전 흑수저고 이 사람은 완전 금수저니까 이건 내가 여기를 넘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동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구독자 수가 261명인데 뭐 20만 명 거를 따라가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나보다 한 2,000명 정도면은 내가 좀 이거 어떻게 잘 이렇게 응용해보면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뭐 읽을 때도 책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무조건 막 갖다 읽어버리잖아요. 도움은 되는데요. 반대쪽으로는 좀 실망하고 진짜 위기소침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철학책을 갖다가 내가 읽겠다 뭐 이러고는 재미없잖아요. 바로 놓게 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넘어가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제 4단계 중에 1단계가 끝났어요. 이제야 조금 뭔가 이 글에 대한 느낌들이 좀 오지 않아요? 글의 구조라는 게 분명히 있고 구매 욕구를 땡기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쓴 게 아니고. 근데 탑픽 2는요, 심리 분석이래요. 왜 심리 분석일까?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제가 심리 분석 두 번째 파트도요, 보시기 편하게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또 친절하게. 5분 안에 조회수 2배 들리는 제목 작성 가이드 3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제목 만들기에 대한 3가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딱 하잖아요. 순서대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 외워오려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일단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 파트 묶어. 얘는 이런 쪽에 초기구나, 중기구나. 이때는 완전 이제 후기구나. 일단 이렇게 좀 묶어놔가지고 한눈 딱 보면은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5분 안에 조회수를 2배로 늘리는데 작성 가이드가 일단 3가지 정도가 있대요. 근데 힘든 게 가이드 1을 우선시 두면 안 돼요. 2를 우선시 두면 안 돼요. 그 위에요. 이런 작성 가이드를 원하는 이 카테고리가 있대요. 뭐가? 5분 안에 조회수를 2배 늘리는. 결론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가이드에만 의미를 부여하면은 힘들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놓친다니까요. 그냥 제목을 만들 건데 정말 중요해요. 책의 제목, 또 인스타의 제목, 어떤 내 글귀의 제목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제가 소소하게 나만 바라보고 할 거면은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무언가 어떤 목적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끌어서 내 글을 봐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조금 이런 거를 토대로 가야 된다고요. 전략을 짜줄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제가 9,200만 원 번 방법인데 벌써 25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큰 돈을, 내가 카페 창업해서 큰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제가 책을 만든 것과 제가 3천만 원을 들여서
뭐 20배에 해당하는 큰 돈을 벌었던 방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체감이 다르지 않아요? 수치화를 시키니까. 자, 가이드 1 제목을 먼저 일단 작성하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은요. 늘 소재가 새로울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새로울 수는 없어요. 이거예요. 홍대 냉면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딱 해서 그걸 제목을 딱 정하잖아요. 너무나 많아. 방대. 우리 같은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은 상위 링크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지. 커플 금지, 혼자 가면 더 좋은 홍대 냉면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키워드를 두세 개씩 더 걸어 넣는 거예요. 더 걸릴 확률이 높게. 제목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드러내지 말 거. 여러분 유튜브 보는데 그런 거 있어요? 뭐 휴양지 나왔잖아요. 승무원이 뽑은 예를 들면 미국의 탑4 추천 소개 이렇게 하지. 승무원이 뽑은 최고의 휴양지 넘버원은 몰디브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제목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목 만들 거예요. 제목은요, 핵심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네이버 키워드 이렇게 치면 영화 검색어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하면은 조금 더 검색력이 유입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이거 하면은 더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갖다 일단 올려보고 있거든요. 경험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회수가 10 나오는 거, 어떤 거 100 나오는 거, 이렇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어쨌든 간 내 기준에서는 10보다는 100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들을 조금 유사해보면 나름대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스텝 2는요, 후킹 포인트. 여러분, 후킹이 뭔지 아세요? 후킹. 혹시 아세요? 맞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썸네일 같은 것도 자극적으로 하죠. 어그로를 끌잖아요. 그러다가 욕 엄청 먹잖아요. 그냥 도움도 안 되는 것만 이상한 거 갖다 끌어놓으면은.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는 좋은 게 아니야. 왜냐? 아까 말씀하셨죠? 지속 시간이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신뢰성이 있는 좋은 글이라고, 좋은 정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네이버 검색지 무조건 첫 번째 읽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여행지, 나 일본에 여행을 갈 거야. 일본 어디로 여행을 갈 건데요. 이걸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여기에 있는 글, 이거 딱 보나요? 아니, 드래그 하면서 내가 조금 욕구가 땡기는 거, 그런 거를 클릭하잖아요. 눌렀는데, 글이 너무 짧고 사진도 없고 눈에 안 들어와? 그럼 바로 빼버리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전자책 작성법도요, 무조건 이것만 아무것도 모른 척 완성하면 안 팔린다고요. 이 제목에, 이미 제목부터 결정이 되니까. 자, 대표적인 후킹 포인트는 5가지. 두려움 자극하기, 권유 활용이 쭉쭉쭉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두려움 자극하기. 잇몸이 부었을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거 꼭 보세요. 치과 의사들은 무조건 사용한다는 이것. 신뢰성이 갑자기 늘어나죠. 자, 가을 환절기 이거 하려면 딱 난다. 좋지 않나요? 이런 제목들 끌리지 않나요? 패턴을 파괴하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대. 조회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대. 유튜브의 채널에 제가 올렸는데 이 조회수를 늘릴 필요가 없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자, 호기심도 궁금증 자극하는 거. 100만원짜리 키보드. 저는 이런 거. 유튜브 검색하면, 제가 이제 음악 좋아하잖아요. 그럼 기타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기타 이렇게 뜨잖아요. 10만원짜리 기타와 500만원짜리 기타 비교 영상. 이런 거 올라오면 끌리잖아요. 그런 거를 뜻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탈률. 중요한 건 이거. 이탈이 없어요. 내 채널에 들어서 내가 봤는데, 딱 보자마자 한 5초 있다 나가. 그럼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근데 패턴이 있대요. 이탈률을 0%로 만드는 도입부 작성 공식 5단계가 있대요. 문제 제기, 자격 증명, 타겟 제시, 주제 제시, 확신 주기. 이런 흐름을 따라서 뇌피셜이 아니라서 진짜로요. 이런 순서대로 이런 걸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을 이탈하지 않는데요. 즉, 내가 검색해서 이걸 눌렀는데 보고 나서 빠져드는 거야. 다음 것도 연관된 것도 읽고 싶어지고. 근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갖다 막 쓰면 순서가 없잖아요.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가버린다고요. 자,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고민이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해 드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오직 모모하신 분이면 맞추면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모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넘어가죠? 자, 첫 문장은 오직 하나입니다. 쉽게 만들어야 돼요. 예시 한번 눈으로 보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 전략 9가지가 있어요. 무려 9가지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자격 부여나 박탈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무나 받을 수가 없대. 요즘은 이런다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 받고 싶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써요. 죄송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정체성 전략. 기자 출신이라 팩트체크는 좋습니다. 저는 바리스타로 예를 들어 지금 자영업 9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 상권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스토리텔링.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당연한 말 말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묘사도 해주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인식시키기. 수강생이 고객에게 피드백 해줬던 내용인데요. 이런 중요한 정보도 여러분들로 똑같은 입장이니까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인정하기. 대기업에 비해 품질이 조금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기 선택하는데 물론 30만원짜리 이 악기가 300만원짜리 악기에 비해 현저히 품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보자인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자, 비교하기. 여러분,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가치관 전략, 이런 거. 내 가치관. 저는 이후로 글쓰기가 재밌어 인터넷에 전자책 6권을 등록했고, 최근에 종이책까지 출간을 했습니다. 그럼부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에 있어서는 얘는 진짜 찐이구나. 그래서 블로그에서 전자책에서 종이책 루트로 이어진 거죠. 뭔가 이런 체계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루트를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 루트가 궁금한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기사들을 챙겨본다고요. 자, 가장 좋아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미지로 보여주기 딱이죠. 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전과 후, 끝. 특히 리모델링 같은 거 했을 때는. 자, 넘어갈게요. 자, 2까지 끝났어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패턴 활용이에요. 크게 3가지래요. 검증된 패턴이어야만 전달력이 좋아지는데, 칼럼 글쓰기를 하는 4가지 패턴. 두 번째, 구매할 수밖에 없는 판매글을 쓰는 공식. 세 번째, 스토리로 마음을 움직이는 에세이 쓰기 공식. 이런 공식들이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론인 거죠. 칼럼 글쓰기를 쓰기 위한 패턴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칼럼 아까 기억나세요? 2가지. 나만의 쓰고 있는 그 형식을 쓸지 아니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컬럼을 쓸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컬럼을 쓴다고 하면요.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방송을 나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은영 박사님. 분이 똑개 육아 이런 책 많이 내잖아요. 똑개 육아인가 하여튼간 자, 그 다음에 칼럼 글쓰기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와 스토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례도 있고 이거를 증명해 스토리가 충분해.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대요. 스토리를 요약하고 노하우를 제공하고요. 추가 사례를 설명한대요. 오른쪽에 보는 거. 스토리를 요약해서 해요. 모모 사장님이 있었으면 초반에는 잘 운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 매출이 5배로 뛰었대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이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 해줬잖아요? 그 다음 밑에는요, 마지막은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스토리는 전략은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근거에 위거해서 내가 해보니까 진짜로 되더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이 패턴은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선 이거 공식 적용하고 여기선 이거 할 때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칼럼 글쓰기일 때 써야지 다른 거 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먹혀요. 안 먹힐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스토리는 부족해. 하지만 문제 해결이 중심이어야 할 때. 자, 이런 경우죠. 여드름 치료가 끝나도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를 증폭시켜. 여드름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이게 바로 스토리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일 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간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책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전달할 내용이 노하우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요. 그럴 경우에 두 번째 설명란에는요. 첫째, 뭐뭐를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뭐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상세 페이지 좀 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거 판매를 했었을 때 첫째, 어떠한 예를 들면 이 조명 같은 걸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회사다. 빔 프로젝트를 파는 회사다. 그럼 이런 걸 쓰겠죠. 검증된 패턴으로. 자, 우리는 뭐뭐뭐뭐를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전문 특허 업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이렇게 유통 마진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호환이 되도록 우리는 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세 페이지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좋다. 이렇게 되는데 상세 페이지가 쉽게 말하면 중구난방이야. 그러면은 구매를 안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하는 글쓰기 패턴입니다. 자, 의견 내고요. 단점도 있지만 확실히 장점. 제 강의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이분의 강의 책을 일반 책이 15,000원인데 10만 원이 넘는 이 책을 우리가 쓰느냐? 비싼 건 사실이야. 왜? 실사례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돼. 온라인 글쓰기, 블로그나 인스타나 기타 등등 홍보 자료에. 넘어가죠. 자, 이제 마지막 구매할 수밖에 없는 판매 글쓰기 공식 빠르게 갈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합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어깨가 뻐근하대요. 두 번째, 바로 솔루션 갑니다. 해결책 제시합니다. 삐뚤어진 자세, 잘못된 습관은 이런 것 때문에. 세 번째, 입증. 어떤 거 약속?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들 뭐 이거 사면은 뭐 특히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화장품 광고 억수로 때리잖아요. 이거 봤더니 막 모공이 없어지고 엄청나게 매끈매끈 꿀피부가 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5만 원짜리 오늘 할인 2+1으로 막 10% 할인해서 넣어줍니다. 다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지금 수강하면 수강기간 2주 연장. 특히 저도 여기에 한번 이게 낚였다고 표현하는 건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추석 특가 이번 3일 기간 안에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키보드 노트까지 제공하고 뭐 특별 부록책도 제공하고 이번 추석 기간 지나면 없어. 그게 낚여가지고 또 신청을 해버렸어. 그런 패턴들이 이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패턴 이거 자료 얻으려고 내가 이 PDF 파일 하나 얻으려고요. 좀 많은 고생을 해요. 구글 폼에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줌 링크를 들어가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한번 강의를 들어야만 비밀번호를 따내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이 구조가 이미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어떤 거? 그거 결혼식 했을 때 너 축하, 너 MR 받으려면은 나한테 너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야 돼. 그래야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줄 거야.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는 이렇게 변형만 됐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개발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면 이런 강의들을 올려가지고요. 똑같이 무료 강의 또 올릴 거고요. 지금 이거 무료 강의잖아요. 보잖아요. 갔는데 이거 도움이 돼. 재밌어. 좋아. 하면은 좀 더 좋은,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들로 강의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줄 거야. 그때는 공짜일까요?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 제가 큰 돈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큰 돈, 이거 하다가 뭐 5만원, 10만원 잘려고 하면 안 줘요. 왜냐? 없으니까, 뭐가 지금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한테 매력적인 거를 던져줘야만 돼요. 이따 매력적인 거 제가 던져줄 거예요. 자, 넘어가죠. 에피소드, 느낌점, 그리고 반전, 중간에 반전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글쓰기 할 때도 이 반전 같은 거 한 번씩 넣어가면 좋고요. 마무리 단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하면 좋겠다. 제가 이거 이해하시니까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게 열심히 알아보고 사전 연구하고 나도 나름대로 그거 내게 맞게끔 바꿔가지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통계 내고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도출을 했어.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이걸 추가해서 보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방향성까지 내가 제시를 한다고요. 나는 여유가 안 되니까.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단계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다음이요. 자, 반전 주기 넘어갔죠? 넘어갈게요. 메시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파트 4 끝나고 부록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겁니다. 4단계는요, 크게 3가지밖에 없는데 되게 심플해요. 이제 거의 여러분 끝까지 왔어요. 이제 글쓰기 공식까지 뗐어. 첫 번째 나의 팬. 고객을 만드는 매진말이들 공식이 있대. 이런 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매진말 공식이 있대요. 두 번째 글 발행과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가 있대. 글을 발행할 때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블로그 발행시켜버리나요? 그 전에 4가지만 조금 체크를 해보래요.
자, 마치면 매일 글쓰기 해도 수익은 제로? 여러분들은 왜 글 쓰는데 수익은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블로그 운영을 좀 해보니까요. 생각지는 못하는데, 애드포스트 신청을 한참 전에 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돈이 들어와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광고 홍보됐다고 나한테 돈을 넣어줘. 그러면 뭐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가격이 들어온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글을 쓴 이유 또는 가치관을 일단 어필하세요. 헤어 디자이너는요. 쉬는 날도 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고객분들을 보면 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머리를 자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전제 조건 깔아주고요. 다음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고객을 만드는 매진말 공식인 거예요. 매진말을 항상 매진말 써주라고요. 자, 두 번째 걱정 해결책 행동이에요. 자,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적용하면은 어떠한 뭐 매출의 극대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얼굴이 되게 좋아집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이 침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쾌락과 안락한 수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 걱정하지 마세요. 실천하면 늘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용하세요. 이걸 보세요. 하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나쁜 건 아니죠. 되게 좋은 거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더 좋은 대로 일종의 걸러내는 작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당부해야 돼요. 무조건 중요한 거 당부. 여기 나왔네요. 환자의 상태를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피부와 시술을 했음에도 오히려 피부가 뒤집혀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하세요. 저도 약간 이런 케이스.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충분히 많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문의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전부가 아니고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다. 다음 글에 던져줘. 유튜브의 마지막 끝날 때는 이런 거. 매진말 치고, 다음 편은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블로그도. 다음 편은 연재, 브런치 블로그도.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장면들을 묘사해 드리고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넘어갈게요. 앞으로의 계획도 해주면 기대감을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바뀌었어요. 글 태그 전, 퇴고 전, 발행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크게 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추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좀 더 채워주시고요. 하나하나 공을 잘 들여야 돼요. 더 짧게 줄일 수 있는 문장은 좀 줄여주세요. 그냥 과하게 그냥 무조건 길게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꾸미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플한 게 더 예쁠 수 있다. 쉬운 표현으로 단어를 써라. 굳이 어려운 거 쓰지 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태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만 해주세요. 자, 글쓰기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좋으니까 가치도 높아지고요. 강사가 되면은 섭외가 더 많이 오거나 셀럽이 되면은 팔로워 수가 따라오듯이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챕터 4까지는 끝났어요. 이게 1부터 4까지 내용들이 지금 이 책 아래에 있는 걸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있으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건 챕터 2의 어떤 파트, 챕터 3의 어떤 파트, 이런 내용이 좀 이해가 가겠죠. 딱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이제 마무리 질 거거든요. 부록 3가지인데요. 부록은 사실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근데 왜 부록을 넣었을까요? 저도 지금 카페인 커피인 책을 6월 달에 발간했잖아요. 제가 창업하면서 9년까지 왔던 그 살아있는 실화를 다 밑바탕으로 깔아놨어. 이런 스토리식 전개로요. 사건 사고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풀어놨는지 실사례들을 제공했다고. 왜? 인생의 이 자영업의 이 카페의 선배로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었을 때 너한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겠지만 이 책 한 번만 읽으면 가이드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실사례들을 줬다. 그런데 부록을 저도 넣었어요. 부록을 넣었다고. 한 3가지 정도 넣었다고요. 꼭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부록을 넣어줘요. 엑기스들을. 자, 그 엑기스입니다. 구글 SEO 글쓰기, 애드센스 승인 및 구글 노출. 지금 당장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신 3가지 질문. 궁금해요? 자주 묻는 질문 탑4. 나도 그래서 바리스타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도 나왔거든요. 자, 넘어가죠. 자, 여기 이게 나와요. 좋은 글의 기준. 즉, 구글 검색에 상위 노출되면 뭐가 해야 될까? 좋은 글이어야겠죠. 좋은 글이 될 기준은 트래픽과 출입시간. 트래픽이 뭘까요? 교통체증. 우리가 있는 이 앱상의 이제 체증. 얼마만큼 정보량이 오고 갔는지.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다운을
됐든, 어떤 뭐가 업로드가 됐든, 어떤 소통이 일어났든, 이런 트래픽이 많아지면 당연히 체류 시간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똑같은 유튜브에서도 오랫동안 보면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구글에는 이게 좋으면요, SEO라고요. 저기 약자 있죠? 검색 엔진 최적화에 애드센스 승인 및 구글 노출을 할 수 있으면,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양질의 글을 쓰셔야 되고 이탈자를 줄이시고요. 결국 이게 바로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결국 광고 매출로 이어진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생각 없이 네이버에 그 블로그 써가지고 애드포스트해서 돈이 들어온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책을 팔면 인세가 들어온다고요. 제가 지금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자책으로 넘어왔어요. 전자책으로 하면 더 비싼 돈은 나의 정보들, 고급 정보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또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럼 전자책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예 나 출판사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제가. 출판사를. 그냥 빠르게 가려고. 빠르게. 그래서 제가 출판사 업무까지 다 해요. 어떠한 목표의 글쓰기가 있다면 저는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게 나올까요? 너무 많아. 이 키워드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일단 쓸 거예요.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동화를 AI 요즘 되게 됐었잖아요. 그걸 동화 만들어가지고, 책 내버렸어요. 내 출판사로 그냥 해가지고 논스톱으로 바로.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한 편을 끝나는 게 시리즈야. 이번에 팔았죠. 두 번째 더 시간 되면 또 그릴 거야. 또 동화를. 그러면 두 번째 시리즈가 어떤 거냐면 토끼 루피가 잠깐 설명해. 토끼 루비가 있는데요. 바리스타가 꿈이야.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들을 담아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도 해. 하지만 열심히 해. 남들보다 열심히 해. 인정을 받아. 와 성공해. 해가지고 와 나도 이제 카페 사장이 돼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 이제 여기 하고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루비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거든요. 바로 개인 카페를 차리기로 했거든요. 개인 카페에 대한 루비의 이야기는 또 다시 시작됩니다. 아까 배웠죠? 다음 거 홍보하는 거야. 근데 다음 거 나오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공부도 필요하겠죠. 제가 이거를 그 카테고리도 어떻게 선정했냐. 유아책에는 예술을 등록했어요. 그 간행물로 했어요. 왜냐? 시리즈별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루트가 있지 않아요? 그럼 저도 제가 뭐 이걸 보고 그거 했나요? 다 이거 보기 전이었어요. 에드포스트도 하고 있었고, MR도 그렇게 해서 받고 있었고, 그 출판사도 제가 알아서 등록을 했던 거, 다 써먹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공식대로 한 거고. 저는 이걸 또 기반으로 제 거를 또 변환해서 제 걸 만들 거라고요. 그건 되게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강의 한 두세 개만 제가 더 이제 하면은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 안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해서 저만의 전자책 갖다가 한 150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 보고, 한 10만 원에 팔 거예요. 전자책만 전문으로. 자, 에드센스 넘어가고요. 설명했고요. 자, 지금 당장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여러분이 이 글을 쓰는데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한 5년 됐는데 구독자가 아직 263명이라는 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좋아하니까, 꾸준히 하니까. 물론 내가 바빠가지고 못 올리지만, 요즘은 열심히 해서 편집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저도 지금. 왜냐면 이게 어디에 먹힐지 몰라.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도 내 실속 차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거 왜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결론 여러분한테 정보 제공하지만 나도 내 실속 차리려고. 나도 언젠가 이거를 써먹을 거니까요. 그래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도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가 된다면요, 평생의 무기가 돼요. 저 이제 커피 업계에 지금 10년 넘게 종사했잖아요. 이미 커피에 대한 그 경력도 스펙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저도 계속 이 멘토를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글쓰기 하나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넘어가죠. 자, 자주 질문하는 이 네 가지는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정확히 1시간 맞췄고요. 진짜 딱 1시간 생각했는데 딱 1시간 맞췄어요. 너무 힘들어요. 떠드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이 책을 우리가 선택하고 좋은 책들을 가지고 150페이지 분량을 PPT 파일 80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이 책이 PDF가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이 PPT를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우리는 둘째 주, 넷째 주 중에 둘째 주를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발표가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과 관련된 걸 할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뭔가 독서 경영 모임이라고 했어요. 제가 진 게. 국내에서 없어요. 독서 경영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나는 자기 개발도 많이 다녔고 독서 모임도 많이 다녀서 이 두 개를 매칭시켜가지고 나의 삶 속에 이 책과 나의 삶 속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만 너무 좋겠다. 독서만 하고 끝나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으면 뭐예요? 그것도 좋지만 적용하면 너무 좋다고. 근데 이게 글쓰기라는 소재로 하면은요, 이게 내 실생활에서 변화가 된다니까요. 하루 이틀 만에는 안 보이죠? 한 달, 두 달, 1년 지나잖아요. 보여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저와 따라서 이 글을 쓰면요, 이번에 월 말에 저와 같이 1일 1시를 쓰고 있어요. 시집이 나와. 그냥 내가 한 대로 하면은 시집이 나온다고요.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글 쓰잖아요? 포기만 하고 따라오면요. 공부하고 둘째 주, 넷째 주 하고 막 이렇게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못 쓰셔도 좋아. 왜냐? 그러면 여러 명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편집해가지고요. 여러 저작고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제 역할이야. 여러분들은 못한다, 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밴드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밴드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얻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딱 1분만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서 질문을 받고 요 밴드 요 영상은 종료를 할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밴드에서 보고 계셨면은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냥 보시는 거로 만족하셔야 되고 여기 온라인에 있으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종료하고 우리 30분까지는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모임 마무리 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끝날게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끝날게요. 녹화 잘 됐겠죠? 아직까지 한 분이 보고 계신데 누구실까요? 쭈님이래, 쭈님. 쭈님, 다음번에 글 남겨주세요. 성함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